모의고사 3입니다. 자, 1번부터 바로 좀 들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 중에 2번을 틀린 친구가 몇 개 있어가지고, 자, 강연의 일부분이라고 있어요. 자, 강연이 나오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주제를 먼저 찾아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타이포그래픽 디자이너가 지금 진로 축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 주제는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네.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소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타이포그래피가 뭔지에 대한 자, 이게 정의가 나와 있는데, 원래는 그 인쇄술을 의미하는 여기 단어였는데, 지금은 영역이 좀 확대가 되어서 문자로 구성하는 디자인 전반적인 것들. 그러니까 디자인에서 이것을, 자, 문자를 어떤 활용해서 디자인에 활용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타이포그래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네요. 자, 언어적 기능과 그 다음에 조형적 기능이 있는데, 자, 다음 문단에서는 지금 언어적 기능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네요. 자, 언어적 기능은 글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전달에 중점을 두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가독성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가독성은 우리가 쉽게 잘 익힐 수 있게 하는 이런 성질을 우리는 가독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면 1, 작품 1을 보면서, 자, 여기서 그 도로에 쓰여 있는 그 어린이 그 보호 구역 같은 글자들도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차를 운전하고 도로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에다가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놓으면 쉽게 읽힐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내려가서 자, 이번에는 그 조형적 기능을 지금 살펴보는 부분인데, 자, 여기 글자를 그 재료로 삼아서 구체적인 형태 외의 어떤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기능을 자, 조형적 기능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등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걸 전구 모양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면 자, 우리가 눈에 확 띄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회화적 이미지, 바로 이 미술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글자가 나타내는 어떤 의미까지 시각화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네요. 자, 세 번째 작품을 보여주면서 자, 의라는 글자 위아래를 뒤집어 나란히 지금 두 개를 배열을 하고요. 제가 왼쪽에 한번 그려봤어요. 자, 이렇게 의를 뒤집어 놨죠. 자,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안에 또 작은 동그라미를 3개씩 해가지고 눈이 이게 반짝반짝하는 모습. 자, 이것을 표현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것은 글자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을 활용해서 제작자의 어떤 신선한 발상을 전달하기 위한 작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이제 소개하면서 이제 정리하는 그 내용까지. 자, 그래서 오른쪽 부분에 이제 거기 자, 기억에 좀 전에 그 본 작품들은 막 타이포그래피 어떠한 기능이 중점적인 걸까요? 여기까지 질문을 던졌네요. 자, 일본에서는 강연자가 자, 여러 가지 사진 자료를 보여줬으니까 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서 자, 강연의 어떤 내용을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2번 문제 이거 틀린 학생이 있었는데, 자, 작품 1은 운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제작했으므로, 자, 맞는지 볼까요? 자, 작품 1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니까 그 윗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 자, 쉽게 읽을 수 있는 걸 우리가 한자로 가독성이라고 했었죠? 자, 가독성을 높인 것은 바로 뭐 언어적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거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맞았어?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오답 몇 번 써놨어요? 5번 작품 2와 작품 3은 모두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 여기서 전달을 돕고 있으므로 글자 의미의 전달을 돕고 있으므로 그랬는데 작품상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이건 작품의 의미하고는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어? 자, 여기서 지금 작품 2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의미까지 시각화해서 전달을 했다고 했지만 자, 거기에 비해서 여기 아랫부분에는 글자의 의미와는 자,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3번을 빼버려야겠죠? 자, 이게 오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를 좀 세부적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3번 틀린 친구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여기서 나는 지금 작가의 꿈을 갖고 있나 봐.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좋은 글감을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자, 여기서 조언을 얻었는데, 자,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상의 소재를 유심히 관찰해서, 자, 여기에서 지금 의미를 떠올려 보면 좋은 글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글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소재들이 다 글감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자, 가다 보니까 지금 푸른 잔디밭이 있었고 거기 그걸 보면서 이제 관찰을 했는데 자, 보니까 중간 부분에 지금 뭐가 자, 이렇게 밟혀 사라진 잔디가 불쌍하게 느껴졌대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한때 내가 꿈이 흔들렸던 자기의 처지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그런데 다시 가다 보니까 거기 연두색 잔디 싹이 자라는 걸 보면서, 자, 뭐를 느끼는 거야? 끈질긴 생명력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자, 순간 나도 저 잔디처럼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꿈을 이루어 나갈다는 마음이 생겼다. 자, 여기까지 자신이 느낀 점까지 정리했어요. 자, 여기에서 지금 어미의 사용이 지금 부적절해가지고 이 프로지만으로 고치겠다고 했는데, 자, 이걸 다시 올라가 보면, 자, 이거, 자, 생명력을 뽐내며 푸르고 무성한 잔디. 자, 푸른색을 띠고 있고 또 무성한 잔디니까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어미, 이 고를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쓰는 게 맞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거를 바꿀 필요 없는 부분을 바꾸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그 문장 안에 그냥 어떤 그 힌트를 바로 이 보기 안에 또 줬어요, 지금.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제가 정리해드렸던 게 하나 있어요. 관체조,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잡혔죠? 관형어는 주로 뭘 꾸며주고, 이렇게 체언을 꾸며주게 되고, 자, 그리고 체언 뒤에는 이렇게 조사가 결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특히 의존 명사를 여러분 잘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의존 명사는 혼자 쓰일 수는 없어요. 반드시 앞에 뭐가 와야 된다는 거야?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 되는 명사. 이런 걸 우리는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뿐이라는 단어가 표준 국어 대사전이니까 우리 남한 사전에서 의존 명사라고 지금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들었을 뿐이다처럼 이렇게 관형사형 어미 을을 붙이거나 자, 그 다음에 보내다 여기서 있는 뭐뭐 하다 뿐이지 할 때 자, 이런 경우에 몸에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로써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존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대요. 조사는 체언 뒤에 붙는 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오직 실력뿐이다처럼 자, 명사 뒤에다가 뭐를 붙여가지고 자, 실력이란 명사 뒤에 이렇게 뿐을 붙였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붙여 쓰게 됩니다. 자, 의존 명사는 그래도 명사니까 단어기 때문에 띄어 쓰지만 조사의 경우는 단어는 맞지만 혼자서 쓰일 수가 없고 의존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붙여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남은 단에선 조선말 대사전 해가지고 자, 북한의 사전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볼 거 불완전 명사라는 뜻이 한국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자, 이것은 우리 바로 남한에서의 의존 명사를 불완전 명사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서 답은 나에서 가에서와 달리 뿐을 다른 말에 기대어 쓰이지 않고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말로 봤다고 했는데 불완전 명사니까 의존 명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자, 이것은 자립적으로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다른 말, 바로 뭘 얘기하는 거야? 관형어에 기대어 쓰일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자, 승자보답 4번에 가에서는 나에서와 달리 체언 뒤에 뿐과 용언 뒤에 뿐을 서로 다른 표적으로 등재했군. 자, 가에서는 다 어디다 묶어버렸어? 뿐을 그냥 불완전 명사에다 한 번에 묶어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가에 사전을 봤더니 의존 명사 따로 그 다음에 조사 따로 해서 각각 뿐 1, 뿐 2로 구분했는데 얘는 표제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을 찾을 때 의존 명사는 뿐 1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사인 경우는 뿐 2에 가서 찾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6번에 갑니다. 여기 틀린 친구 없죠? 자, 그래서 내용은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자, 우리가 그 식물 같은 경우,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그렇고 외부의 어떤 공격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거 식물은 어떤 방법으로 병원체의 공격을 방어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크게 먼저 방어체계 중에 식물은 다당류를 빠르게 생산해서 세포벽을 보강하는 방법을 쓴대요. 자, 그래서 자,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자, 이렇게 세포벽이 있고 자, 세포막이 이렇게 의해서 세포벽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자, 병원균이 여기서 이렇게 병원체 효소를 통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때 외부의 침입을 지금 누가 이 세포막 수용체가 그거를 어떻게 돼요? 인지를 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디 이 세포 벽을 더욱 튼튼히 다시 굳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뭐가 못 들어오게 돼? 병원체 침입을 이제 막게 되는 거죠. 일부 들어온 녀석은 다른 녀석들에 의해서 얘들을 지금 다른 분사들을 내보내 갖고 막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세포 벽이라는 걸 다른 말로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성벽을 더 튼튼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외부의 외적의 침입이 안 들어오게 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의 그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당류가 증가된 세포벽은 자, 이전보다 더욱 강화가 되기 때문에 병원체의 추가 공격을 막게 됩니다. 얘가 직접 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5번 문제였나요? 자, 5번에 보시면 B가 다당류에 보강이 되면 자, C는 A를 직접 공격한다는데 자, 직접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벽을 튼튼하게 쌓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자, 동그라미 기억입니다. 과민성 세포 사멸 반응. 자, 윗부분에 부터 PR 단백질에 대한 설명은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민성 세포 사멸 반응인데 자, 예를 들어 식물의 잎이 병원체에 의해 감염이 되면 식물은 감염된 부위 주변의 세포를 죽여서 양분의 통로 봉쇄를 막아버려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식물의 일부분이 식물의 어떤 잎부분은 더 이상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으니까 얘는 죽게 되죠. 자,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가 있는데 이파리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이파리는 죽게 되겠지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살아남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여기서 있는 과민성 세포 사멸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즉 과민성 세포 사멸 반응은 침입한 병원체뿐만 아니라 감염된 부위 주변의 세포까지 다른 부위로부터 격리시키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 갖고 6번 문제 바로 풀 수 있었죠? 자, 기억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니까 자기 세포의 파괴를 수반하는 식물의 반응이다. 자기 세포 자체를 죽임으로써 결국 전체 소를 희생해서 결국 큰 그 개체 자체는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자, 2번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8번 갑니다. 자, 이게 좀 어려웠었나 봐요, 여러분들이. 자, 성리학의 주장에 의하면 자, 만물에 부여된 순수한 원리는 이라고 하고요. 이가 현실 세계에 구현되게 되는 매체를 우리를 뭐라 한다? 기라고 봅니다. 이게 도구가 되는 거죠. 매체라고 했으니까. 자, 기본적 원리는 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을 실어 나르는 어떤 도구가 되는 게 바로 기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세상의 만물은 이와 기가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데 이가 구현되는 정도는 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봤고요. 여기에서 이가 세상 만물의 본성, 즉 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17세기, 18세기 이 조선의 성리학계에서는 사람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 즉 인성과 물성이 같은가 다른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대요.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호락 논쟁이 되는데 자, 그럼 가장 기본 바탕은 뭐가 되는 거야? 이와 기니까 성리학의 바탕은 변함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리학을 기준으로 해서 이와 기를 먼저 세워놓고 이것이 인간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냐 아니면 동물에게까지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이거 갖고 이제 싸운 거야. 자, 그래서 자, 지금 인성과 물성이 다르다는 입장은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자, 호론이 되겠고요. 자, 그렇지 않다는, 아니다,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바로 낙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호락 논쟁이라고 하는데, 자, 호론과 낙론의 논쟁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논쟁은 조선이 중국보다 심화된 성리학적 논의를 전개하는 장을 마련해 주었대요. 그래서 중국보다도 더 치열하게 우리가 이 성리학에 대한 논의를 지금 이거 갖고 펼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기억해 갑니다. 먼저 호론 계열의 학자는 자, 호론 계열은 어떤 입장에서 인성과 물성은 다르다고 주장했다고 그랬었죠. 만물의 근원으로서의 이는 동일하지만 사람만이 정밀하고 빼어난 기를 가진 덕분에 완전한 이를 갖추었고 동물은 거칠고 흐린 기를 가졌기 때문에 자, 불완전한 이를 갖췄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이가 없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누구에 비해서 인간에 비해서 우리 인간은 월등한 이를 가졌는데 비해서 동물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을 근거로 그들은 사람과 동물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기와 결합된 이후에 이를 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서 더 한 단계 나가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자, 성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인간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자, 그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만물에 부여된 기가 개체마다 다르므로 성은 사람과 동물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차이가 난다고 봤어요. 자, 성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 자, 그래서 이가 조금씩 단계가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동물하고 사람은 당연히 다른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성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면에 이번에는 낙론 계열들이네요. 학자들은. 자,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인성과 물성은 같다고 봤었죠. 자,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기에 의해 발생을 하게 하고 이는 기와 결합되기 이전이든 이후이든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에는 변함이 없어요. 단지 기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자, 그래서 그들은 기가 다르다고 해서 기와 결합된 이와 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그들은 사람과 동물을 포함한 만물의 본성은 동일하다고 주장하게 되네요. 자, 그렇다면 17, 8세기에 왜 이러한 논쟁이 벌어진 거냐? 자, 그 역사적 배경과 조금 연결되겠죠? 사상적 배경? 자, 당시 호론 계열의 학자들은 청나라 문물의 영향을 덜 받는 충청도 지역을 기반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청나라 사람을 오랑캐이자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존재로 보고 그들의 문물을 수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동물과 같은 이런 짐승과 같은 이런 청나라의 문물을 우리가 뭐로 받아들여? 우리의 문물이 훨씬 더 나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거죠. 자, 그 대신에 우리가 가진 순수한 모습을 지켜내야 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대요. 하지만 같은 시기 낙론 계열 학자들은 서울 지역에 기반을 두어서 자, 이 서울 지역이니까 한양이니까 그리고 어떻게 청나라의 사신들이 많이 우리 한양에 왔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 문물을 많이 접할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청나라 문물이 결코 야만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됐을 겁니다. 그들은 청나라 사람도 조선 사람이나 명나라 사람과 같은 인간으로 보고 그들의 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청나라는 이때 벌써 다른 나라와 서양과도 교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문물들이 더 선진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 그래서 나중에 조선 후기에 바로 뭐 실학사상이 바로 대두가 되고 실학사상은 만약에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학문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고요. 자, 7번. 자,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 좀 적절치 않은 걸 하나 찾으라고 했는데 자, 호락 논쟁 덕분에 우리가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성리학의 가장 기본적 바탕이 뭐였어? 이와 기야. 자, 이와 기가 같냐 다르냐 또는 동물에게도 이가 있냐 아니면 없냐 이런 거에 어떤 차이점 여부를 갖고 지금 싸웠던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건 아니겠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논쟁이 지금 벌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승자 오답. 자, 호락 논쟁은 논쟁 참여자의 지역적 기반. 자, 충청도 지역이냐 아니면 여기 한양 서울을 중심으로 이게 여기서 지금 활동했던 작가 여기 학자냐에 따라 이건 다른 입장을 취하게 됐으니까 이건 맞는 거죠 그럼?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갑니다. 자, 기업과 니은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인데 가부분에 하늘에 떠있는 달이 물에 비친다고 하자. 고요한 물에 비친 달과 흐르는 물에 비친 달의 모습은 달라요. 자, 이것은 누구 입장이 되는 거야? 기억의 입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동일한 달이 물에 비친 것인데 하나는 완전한 둥근 모습이고 하나는 찌그러진 달. 하지만 하늘에 떠있는 달은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이건 또 누구의 입장도 돼요? 니은의 입장도 되는 거죠. 자, 결국 그 기본적 바탕은 다르지 않다고 본 거니까 자, 여기 기억의 주장과 니은의 주장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나무단에 가면 호랑이가 자식을 아끼는 모습을 봐라. 자, 그리고 누구도 자, 여기서 그들은 이의 모든 덕목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과 달리 이의 덕목 중 인의 덕목만을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자, 또한 벌도 마찬가지요. 자, 여왕벌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봐라. 그들은 이와 이의 덕목 중에 의의 덕목만 실현하고 있대요. 자, 그렇다면 인간과 동일하게 모든 덕목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네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 중에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니은에 가에서 물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변화시킨대요. 자, 그렇다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이 기본적인 본성인 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변화시키는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기도 이를 변화시킬 수 없군. 자, 왜? 달 자체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처럼 결국 기가 이를 변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자, 오답. 이번에 기억에서 입장은 달의 둥근 모습과 찌그러진 듯한 모습은 기와 결합하기 이전의 이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랬으니까 아니죠. 기에 의해서 변한 거잖아. 원래 본래는 둥근 건데 이게 찌그러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기에 의해서 이것이 다르게 보여지는 거니까. 자, 이것은 이전이 아니라 그 이유가 되겠죠. 자, 정리됐어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여러분 9번, 12번도 좀 많이 틀렸는데 자, 앞부분 줄거리부터 정리합니다. 자, 이생은 최여인과 사랑의 시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맺게 되죠. 자, 이게 첫 번째 만남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소설에는 세 번의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만남이 자, 두 사람이 결국 자유 연애를 하게 돼요. 부모님 허락도 없이. 이 조선시대, 고려시대가 여기 배경인데 고려시대나 여기 조선시대나 마찬가지 자, 부모님의 허락 없이 자유롭게 자유 연애한다는 것은 조금 금지가 돼 있던 상황이라고 본다면 자, 약간 좀 파격적인 자유 연애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아버지가 이생을 시골로 쫓아버리자 자, 여기에서 최여인은 상사병이 나게 되고요. 자, 이때 이제 거의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부모가 두 사람의 혼례를 결국 성사시킵니다. 자, 이게 결혼을 통해서 몇 번째 만남?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실현됩니다. 이후에 이생은 과거에 급자여 벼슬길에 오르지만 자,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최여인은 결국 홍건적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난이 평정된 후 최여인은 이생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자, 이때 최여인은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예,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자, 그래서 이제 귀신이 되어 나타나서 자, 바로 세 번째 만남이 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 뒤에 부분의 내용인데요. 그 뒤 이생도 역시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여인과 함께 그곳에 살았는데 그러자 피난을 나가 살던 노복들도 역시 제발로 찾아오게 됩니다. 노복이니까 이제 머슴이나 이런 저기 되게 종들이죠. 이생은 그 이후로는 인간사에 게을러졌고요. 그래서 비록 친척과 빈객의 어떤 손님들의 기룡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는 밖에 나가지 않았대요. 이걸 우리가 한자로 두문 불출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항상 최여인의 화답을 구하거나 최여인이 지은 시에 화답하면서 금슬이 좋아 그러니까 부부의 어떤 부부지간의 어떤 정이 되게 두터웠나 봐. 화락하게 화목하고 즐겁게 지냈대요. 자, 그렇게 서너 해가 흘러갔고 어느 날 저녁인데 자, 여인 바로 최여인은 이생한테 말합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는데 자, 아까 우리 세 번의 만남이 있었다고 했죠? 자, 그런데 세상 일은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자, 뜻대로 안 된답니다. 자, 즐거움을 다 누리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도 닥쳐오니 그렇게 말하고는 마침내 흑흑 울음을 터뜨려 버렸어요. 자, 이생이 놀라 묻습니다. 어찌된 이거냐? 영문을 모르니까 물어봤겠죠? 자, 동남이 가해갑니다. 자, 저승의 운명은 피할 수가 없답니다. 천재께서, 자, 하나님께서 저와 그대의 인연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고, 또 아무 죄가 없음을 살피시어 한 채를 빌려주어 제 몸뚱아리를 빌려준 거야. 그래서 다시 내가 어떻게 환신을 했단 말이야, 지금. 자, 그대와 함께 잠시 실험으로 애간장을 끊도록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오랫동안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승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지요. 자기는 귀신이야, 지금. 죽은 자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자를 유혹할 수가 없단 말이야, 지금. 자, 최여인은 몸종을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자, 옥루춘곡이라는 그 슬픈 노래를 이렇게 하면서 이상에게 술을 권합니다. 이별주를 따라주는 거야. 에이달락 전장의 창과 방패가 시야에 가득 어지러운 곳. 자, 그래서 이 전장터라는 것은 바로 뭐? 아까 이게 또 홍건정의 난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옥꽃을 부서지고 꽃잎은 날며 원앙새도 짝을 잃었네. 이 원앙은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이생과 바로 최씨, 최여인을 나타냅니다. 자, 낭자에게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주랴. 낭자하다는 것은 어떻게?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상태를 낭자하다고 그래요. 자, 자기 유골은 그 앞에 여기 중간 내용이 빠진 게 있는데 그 최생의 아니 이생의 어떤 부모님과 그 다음에 여기 최여인의 부모님들이 다 그 전쟁에 죽었어요. 근데 유골이 막 흩어져 있는 것을 여인이 어디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가지고 귀신 처녀가 나타나서 자, 그래서 결국 그걸 장례식을 치러줬는데 자 지금 누구만 여기 최여인의 지금 시신은 그냥 유골이 땅에 이제 흩어져 있단 말이지. 자, 피해 젖어 떠드는 영혼은 하소연할 사람이 없구나. 고당의 무산 선녀 한 번 내려온 뒤로 깨졌던 구리 거울이 다시 또 한 번 갈라지니. 자, 여기서 구리 거울이 깨진다는 의미는 두 사람이 이별을 의미해요. 그런데 한 번 다시 만났죠? 그런데 그 거울이 또 한 번 갈라졌대요. 그럼 또 뭐가 찾아온 거야? 이별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남이 찾아왔지만 또 다시 이별이 또 찾아왔다 이런 얘기야. 이번에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 간의 이별이 되겠죠? 자,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프답니다. 자, 이제 이별을 하면 둘 다 아득하여 천상과 인간의 사이에 소식이 막히리라. 아, 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내 차례 그대와 함께 황천으로 갈지언정, 자, 죽음의 세계로 갈지언정, 무료하게 홀로 이렇게 쓸쓸하게 여생을 보전하고 싶진 않대요. 지난번 난리가 있은 뒤 친척과 노복들이 다 흩어졌고, 그 다음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이 들판에 낭자하게, 어지럽게 이렇게 있을 때, 만일 낭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그걸 매장을 해줬겠냐.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겠냐. 옛사람의 말씀에 어버이가 살아 계실 때는 예절로서 섬기고, 자, 그 다음에, 자, 돌아가신 뒤에는, 자, 예절로서 장사, 이걸 지내야 되는 게, 바로 이게 효의 가장 기본 사상이란 말이야. 자, 이런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낭자의 천성이 효순하고, 효성스럽고, 자, 이게 수녀에서, 자, 그래서 어떻게 순진하고 착해서 인정이 두터웠던 때문이다. 그러기에 너무도 감격하였지만, 자, 다른 한편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길 수가 없었대요. 왜? 이 모든 걸 누가 해야 되는 건데? 집안의 가장인 남편이 내가 해야 되는데, 당신의 도움으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가장으로서 좀 부끄러움도 느꼈다. 부디 낭자는, 자, 인간 세상에 남아서 100년 뒤에 나와 함께 흙이 됨이 어떻겠소? 그러니까, 자,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 저는 여기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자, 뒤것을 바로 갑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고 미련을 가져서 저승세계의 법령을 위반하게 되면 비단, 단지 저에게만 죄가 미치는 게 아니라 그대에게도, 당신에게도 그 피해가 미치게 될 겁니다. 아, 누구를 걱정하는 거야, 마지막까지도? 자기 자신도 이 생과 지금 더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욕심을 내다가는 살아있는 이생에게도 그 화가 닥치게 된단 말이야. 다만 저의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자,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유해를 바람과 햇볕에 그냥 드러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로 무덤이라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줄줄 흘렸고요. 자, 여인은 말합니다. 낭군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그러더니 뿅 하고 여인은 사라집니다. 자, 이걸 우리는 비현실성, 전기성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마침내 종적을 감추게 됩니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묘소 옆에 이렇게 묻어주었고요. 장례식을 치른 뒤에도 이생은 여인을 추모하다가, 자, 그리워하고 하다가 결국 병을 얻어 결국 세상을 등지고만 해요. 지금. 자, 결국 슬픔의 결말이죠. 해피엔딩은 안 끝났어.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애처로워하고 그 다음에 슬퍼하여 그들의 절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으니까, 자, 끝까지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지만 운명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불행한 결말로 끝났습니다. 자, 문제 갑니다. 9번에 윗글에 대한 설명이 적절한 거니까, 자, 중간중간에 어떤 죽은 여인이 나타나서 사랑을 이어나가는 부분이나 마지막 부분에, 자, 흔적도 없이 종적도 없이 사라지는 부분들은, 자,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다음 글에서,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할 사건에 직접 개입했다 그러는데, 자, 이런 걸 우리는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하지만 이 작품에는 직접적 개입이 보인다 안 보인다? 자, 여기 사건에 대한 직접적 개입은 보이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자, 이 중에서 A의 기능만을 물어봤어요. 자, A는 지금 C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C를 통해서 결국 두 사람이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됐고, 아, 지금 만약에 다시 헤어진다면 또다시 만나지 못할 것 같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니까. 자, 결국 10번에서 인물의 심리적 상태를 보여주고, 슬픔이겠죠? 그리고 사건이 앞으로 전개될 방향. 아, 이 사람들은 다시 헤어지게 될 거고, 다시는 못 만나겠구나. 이거. 자, 하지만 갈등이 여기서 해소되는 건 아니죠. 여기서 갈등은 뭐와 뭐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운명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인간과의 갈등이 되는데 이게 해결이 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경험한 사건이 주는 교훈. 이 작품은 교훈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남녀의 어떤 사랑. 이게 주제가 되는 거지. 교훈적인 어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답은 1번. 자, 11번에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틀린 것 같은데, 가를들은 이생의 심정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지금 이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복하게 지금 자기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이 행복하게 이 여인과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별을 한다고 하니까. 자, 청천벽력이 뭐야? 마른 하늘에 푸를 청자, 하늘 청자, 거기 병력, 천둥 번개가 치고 있는 거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어떤 재앙이 닥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자, 오답순 학생 몇 번? 비분 관계라고 했는데, 자, 빗자는 무슨 빗자? 슬플 빗자.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분노할 분자입니다. 자, 슬퍼하고 그 다음에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을 꽉 다잡는 것. 이럴 때 쓰는 건데, 이 작품에서는 분노의 마음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오가가 되어버렸어요. 자, 답 1번. 자, 그 다음에 12번에서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좀 찾으라고 했는데, 자, 리얼 부분에서 지금 보시면, 자, 어디냐. 자, 결국 유해를 바람과 햇볕에 그냥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의 유해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야. 이미 부모님들, 양가 부모님들의 시신은 잘 수습을 해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줬어.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여기서 부모님들의 어떤 장례식을 재차 당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체여인 자기 자신의 왜 죽더라도 지금 자기의 시신이 막 땅에 널브러져 있는 거는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무덤이라도 하나 만들어주길 부탁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오답은 2번에 이생과 채여인 사이에 이미 2번의 이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대. 총 3번의 만남과 이별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이 동그라미 니은을 보면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는데 세상은 계속 어그러지기만 한대요. 그리고 또 이별이, 자, 이때 이별은 몇 번째 이별이 되는 거야, 그럼? 3번의 만남까지만 왔으니까 마지막 3번째 이별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2별의 이별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답은 여기 4번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칠게요.